사고나 노화,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란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치과 공포증과 긴 치료 기간 때문에 치과 문턱 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3D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구강 정보를 얻은 뒤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해 결과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술을 결정하는 걸 말하는데,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본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씹는 힘이 거의 비슷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2의 치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술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통증이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치과 문턱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닥터스 치과 권순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죠. 네.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말하게 됩니다. 저도 길치라서 사실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면 그 임플란트가 치조골의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의 이름이 디지털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가이드를 환자 입안에 장착하게 되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시술 도구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이드는 컴퓨터와 3D 프린터로 제작하는데요. 요즘 캐드캠이 많이 발달했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캐드캠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도 캐드캠이 갈수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CT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사실 수술을 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속의 뼈가 아니라 바깥의 잇몸과 치아 주변 조직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CT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CT란 것은 우리가 2차원적인 그림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단면도 보여주고 옆에서 본 모습도 보여주고 모든 면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CT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보는 모습을 이 이미지화해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캔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개를 실제 컴퓨터에서 캐드캠을 이용해서 병합을 하면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실제 뼈 속의 정확한 위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비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오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엑스레이도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기계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거의 무리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자, 이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를 촬영하여서 이것을 컴퓨터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구강내를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본을 뜨게 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치과에서 본을 뜬 사람들의 경험이 많을 텐데요. 치과에 가보면 이 고무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어떤 재료를 한가득 담아서 입안에 넣게 되고, 너무 힘들죠. 구역질도 나고 침도 나고, 근데 침을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아, 수술은 너무 간단하고 좋았는데 본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구강 스캐너는 이 볼펜보다 2배 정도의 두께의 어떤 카메라가 달린 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입안을 쓱 훑고 지나가면 본을 뜨게 됩니다. 짧게는 1, 20초에서 길어봤자 1, 2분 이내에 전체 본을 다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만 약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이미지가 생성되면 이 2가지 이미지를 컴퓨터상에서 병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이미지의 위치가 일치해야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2 이미지를 병합하여 시뮬레이션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수술이란 실제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적절한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보는 건데요. 이미 CT에서 파악한 뼈의 두께, 높이, 주변 구조물을 잘 고려하여서 거기에 적절한 임플란트를 놓아보는 것이죠. 만일 뼈가 무르다면 나사산이 좀 더 긴 고정이 좋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고, 뼈가 단단하다면 또 그 반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가깝다면 신경까지 가지 않는 그런 길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컴퓨터상에서 직접 놓아봅니다. 이렇게 놓아본 컴퓨터상의 임플란트 위치에서 위에 치아를 가장 이상적인 모양으로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그 디자인한 크라운의 위치에 정확하게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이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되면 이것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됩니다. 요즘은 고속 프린터가 많이 발달되어서 15분에서 20분, 길어봤자 30분 이내에 이런 가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출력하게 되면 환자 입안에다가 장착하고 임플란트를 그 길 따라서만 식립을 한 후에 바로 그 이전에 미리 3D 프린터로 또한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를 장착하면 모든 수술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발치에서부터 임시치아 장착까지 네. 하루 만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치료 기간이 이렇게 짧아진 것 외에도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보통의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CT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지 않으니까 당연히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붓는 것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을 열어서 치유되는 기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유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해진 길로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 또한 단축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훨씬 이전의 수술 방법보다 편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크라운이, 즉 치아가 들어갈 그 공간에 심미적, 기능적으로 좋은 모양의 이상적인 보철물이 위치가 되도록 미리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심미적, 기능적으로 아주 뛰어난 보철물을 미리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인상 방식이, 본을 뜨는 방식이 스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정이 좋다면 임시 치아까지도 당일에 장착하여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저작 능력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보철물 위치를 먼저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교합력의 올바른 전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아도 그 밑에 기둥이 정확한 위치에서 튼튼하게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임플란트가 아니고 그 위에 저작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치아가 힘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밑에서 받쳐줄 임플란트가 제 위치에 있어야 훨씬 저작 능력이 향상되고
수명도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놓게 되면 교합력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서 임플란트 및 보철물 수명까지도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제대로 이쁘게 잘 가지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평소에 관리하기도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심미적인 치아 배열을 구성하기가 쉽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저는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속 정확. 그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받고 싶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금기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수술이라는 건 사실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뼈이식, 즉 치조골이 너무 많이 녹아서 뼈이식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잇몸을 절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이드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에 임플란트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절개를 통해서 고리식을 하여 치조골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치조골 이식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잇몸을 열지 않고 그 잇몸의 구멍을 통해서 작게 뼈 이식을 하거나 최소 절개로 침습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는 양이 너무 작은 환자의 경우에는 안쪽 어금니 제일 후방 치아인데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면 그 기구가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끔가다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경우에요. 이 임플란트를 심고 식사를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 식사를 당일에 또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좀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시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수술에 있어서는 여러 장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에 보이듯이 구강 스캐너입니다. 저기 화면 중간에 보이는 것이 구강 안에 넣어서 찍게 되는 카메라 모듈인데요. 저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예전에는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져서 많이 오차가 생겼지만 요즘은 고속 3D 프린터가 많이 나와서 그 오차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캔된 구강 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스캐너로 스캔을 한 이미지가 바로 이 화면인데요. 지금 이 화면은 2차원적인 화면이라서 돌려볼 수는 없지만 실제 컴퓨터 상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전방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모든 방향에서 구강 내 모습을 바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와 그 주변 그런 상황들을 미리 알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CT를 찍어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뼈의 상태를 화면에 띄우고 아까 스캔한 그 이미지를 정확한 위치, 같은 위치에 중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CT 이미지는 전방, 측방, 그리고 후방 어느 면에서나 그 뼈의 모습을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병합을 시켰으면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녹색 그래픽으로 처리된 임플란트를 놓아보는 것이죠. 예. 이럴 때 뼈의 두께를 고려하고 뼈의 높이를 고려하고 그래서 적절한 넓이의 임플란트와 길이의 임플란트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그 임플란트가 놓이는 위치에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 디자인은 중간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 기구를 넣게 되는데 요즘 캐드캠의 발달로 해서 캐드캠이 알아서 자동으로 저 위치를 잡아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기공소에서나 치과의사가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된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저것을 환자 입안에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자 입안에 장착된 모습입니다. 중간에 구멍이 보이시죠? 네. 예, 저 길로 임플란트 기구가 저절로 그냥 저 길로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술이 훨씬 간편해지는 것이죠. 잇몸 절개도 하지 않고요. 환자분도 훨씬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이렇게 CT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놓아둔 그 임플란트 위치대로 제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갔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임시 치아를 장착하면 그날 당일로 바로 어느 정도의 식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흔히 이제 앞니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치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앞니를 상실하게 됐다면 하루빨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될 텐데요. 원장님, 이럴 때 딱인 치료가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요. 어떻습니까? 앞니가 상실되었을 때 가장 곤란한 것이 심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앞니는 심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금니의 저작 기능보다 훨씬 심미적인 기능을 강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앞니의 모양을 제대로 원래대로 예쁘게 복원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니의 회복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더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본 케이스는 44세 남자 환자로서 앞니를 상실한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원하게 되어서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T를 먼저 찍어서 치조골의 모양과 두께, 주변 구조물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캔한 이미지를 통해서 CT와 중첩을 시키고 이렇게 스캔과 CT 이미지를 중첩시킨 모양을 컴퓨터상에서 재현하고 그 위치에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놓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CT상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놓아볼 때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두께, 높이 이런 것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조골의 단단함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골질이 좀 더 단단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연두색이 없는 부분은 골질이 좀 더 무른 걸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각각 2개를 놓으면 그 2개 각각의 주변의 골질을 따로따로 저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미리 골질이 어느 정도 단단한가 무른가를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술을 더 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수술이 끝나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전치부에 3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는데 임플란트를 2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장착하여 수술 후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처음 예상한 대로 시뮬레이션 수술대로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앞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치아 중에 또 음식물을 씹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어금니거든요. 근데 어금니가 사실 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실을 하더라도 사실은 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얼굴 변형이 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금니를 상실했을 때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예. 어금니가 상실되었을 때 편측 저작만 하게 되면 한쪽으로만 근육이 발달해서 얼굴이 비대칭이 되고 당연히 저작 효율도 떨어지고 치아도 배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금니를 회복시켜 줄 때 당일로 만일 임시 치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저작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훨씬 환자분이 편안해 하실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환자는 50세의 남자 환자로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상실된 경우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강내 이미지를 스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어금니가 없는 모습을 실제 구강내의 모습을 본 것처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T를 찍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치조골의 두께, 위치, 그리고 높이, 또한 맞물리는 치아의 관계. 왜냐하면 이상적인 보출물의 위치를 정하려면 반대편 치아도 같이 어떻게 물리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 이미지를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
보시다시피 잘 중첩된 경우에는 저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질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임플란트 주변에 좀 더 많은 연두색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변의 골질이 아까 그 케이스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악 경우에는 아래쪽에 아주 큰 하치조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 신경을 건드려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이 기능의 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신경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신경의 안전한 길이까지 임플란트를 미리 놓아보고 적절하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훨씬 안전하게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가이드를 디자인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를 디자인해서 실제 컴퓨터 상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저렇게 놓아보게 됩니다. 왼쪽이 출력된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왼쪽 가이드와 같이 보여지는 것은 모델인데 예전에는 저런 모델을 만들려면 본을 뜨고 석고를 부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석고가 오차를 또 만들고 본 뜨는 인상제도 오차를 만들어서 훨씬 오차가 많았는데 디지털이 정확해지면서 모델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 그림이 그 가이드를 환자 입안에 직접 장착시키고 수술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이드를 통해서 쉽게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그림이 수술하고 바로 직후에 임시 치아를 장착해 준 모습입니다. 당일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줌으로써 저작 능력을 재건시켜주고 환자분의 불편을 훨씬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CT 이미지 상에서 임플란트가 내가 원한 위치에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임플란트 시술이 도입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는 발치부터 임시치아 장착까지 하루 만에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정말 이런 속도라면 원장님, 치과 치료의 미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이 많이 발달한 것처럼 치과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디지털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비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밀도도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오차가 너무 많아서 쉽게 선택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아날로그식 장비와 이 기술과 그 방법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 정확도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를 장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골질의 단단함의 정도, 골질이 너무 무르다거나 뼈가 너무 없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치아를 장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철물을 디지털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보철과 임플란트 분야는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으로 본을 뜨면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열흘, 심지어 큰 케이스의 경우에는 2주, 3주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치아를 깎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당일날 보철물을 만드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훨씬 시간 단축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보철과 임플란트 분야보다는 조금 늦지만 교정 및 틀니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벌써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 훨씬 빠른 발전이 몇 년 안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치과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정말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빠른 시일 안에 치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닥터스 치과 권순찬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